네, 자세한 시장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증시 체력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뭐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6월에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까지 그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한 17%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 그 현재까지 보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는 됐지만 그 외에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핵심적인 제도 개편에 대해서 그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금 한 달 정도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반등을 의미 있게 하려고 한다 하면 이런 핵심적인 제도 개편이 예상보다 좀 그 개선된 형태로 빨리 확정 발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3,1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거세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8월장을 돌아보면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7월에는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세가 있었지만 그게 8월 들어 잦아들면서 어제까지 누적 기준으로 코스피에는 한 4천억 원 정도 순매도 상태입니다. 코스피 이제 PB 레이쇼가 1.0배를 넘은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는 되지 않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사례를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할 만한 요인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오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지가 궁금한데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터치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책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관련돼서는 이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돼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국회 9월에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제 대주주 기준이 예전 그러니까 50억 원 정도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7.5%로 이제 하향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한국 증시에서는 없었던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같이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혀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줄 때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소위 말해 단타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산 운용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최근 포트 안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예, 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한 다음에 현재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객분들로부터 앞으로 시장 전망, 주식 투자 전략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제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경기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은 좀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상법 개정을 필두로 해서 기업들의 그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움직임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변하지 않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말 배당 시즌이 조금씩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좀 하락했던 은행지주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배당주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라든지 통신주, 배당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잭슨홀 미팅입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궁금해지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25bp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예, 이번 잭슨홀 미팅이 아마 파월 의장의 마지막 미팅이 될 텐데요.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9월 FOMC에서 바로 한 50bp 정도 인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정도를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한 25bp 정도 인하하는 건 현재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25bp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시장이 뭐 크게 반등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미국의 7월 PPI가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7월 PPI가 전월 기준으로는 0.9% 상승하고 전년 동기 기준으로 3.3% 상승해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PPI는 CPI에 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그것을 결국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니까요. 네. 근데 긴 시계열을 가지고 미국의 PPI와 CPI를 분석해 보면 PPI가 CPI 대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그 상관계수가 무려 0.9나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1에 가까운 0.9라는 것은 굉장히 같이 움직이고 굉장히 이제 선행성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 PPI를 보면 마치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CPI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CPI가 그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PPI가 이런 추세로 상승한다고 하면 미국의 CPI가 하반기에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대표적인 성장주죠.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제약바이오 산업을 들여다보려면 품목별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 게이츠가 내한을 앞두고 있고, 빌 게이츠가 내한을 하게 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이 백신 협력을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제 통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한국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실력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향상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가 인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의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같은 그런 업체는 가격과 상관없이 독보적인 기술력, SC나 ADC 관련된 기술 수출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그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과거와는 다르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는 원전입니다. 원전에 대한 질문은 워낙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50년 노예 계약이다, 불효 계약이다, 이러한 혹평이 나오면서 원전주가 이틀 연속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조선과 원전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저께 나온 뉴스로 현재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1월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관련 협상을 타결한다고 했을 때도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출 국가를 제한한다든지 약간 좀 독소 조항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그저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한쪽의 반응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알려진 거 아니었냐, 달라진 거 없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제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관련자들의 질의응답을 봤을 때는 그동안은 그냥 이런 의문 정도에서 그쳤지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진상조사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관련된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당분간은 좀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섹터는 바로 재건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건주도 재건주지만 방산은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방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요? 방산 섹터는 상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는데요.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국 정부가 그 국방 예산을 늘리려는 흐름이 굉장히 구조적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국 정부에게 모두 국방 예산을 늘리라고 이제 그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한다고 해도 이 흐름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종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종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이 전쟁에서 크게 패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모든 국가의 리더들이 다 지켜봤을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미국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자주국방이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가성비 있는 무기를 찾는다고 하면은 역시 한국의 방산업체가 좋은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방산업체 주가 상승세가 상반기보다는 약간 둔화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장기 전망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사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전과 방산을 커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세트 질문처럼 따라다니죠. 조선에 대한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선주 상승이 살짝 주춤합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온기가 조선주보다는 엔진 쪽에 좀 불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엔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엔진주 역시 굉장히 좋게 네. 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으면서 조선 선박용 엔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래서 선박용 엔진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현재 LNG나 LPG 같은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하죠.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게 당연히 마진이 높은데 이게 이제 한국의 엔진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조선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데, 중국 조선 업체들의 선박 엔진 관련 기술력이 한국 엔진 업체보다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엔진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발주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엔진 업체의 향후 이제 그 성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급상승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지금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AI 패권 강화에 좀 나서고 있는 움직임인데, 네.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는 이 행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먼저 인텔의 반도체 생산 역량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편입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한 10% 정도 갖겠다고 하는 것도 새로운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을 출자 전환의 형태로, 지분 형태로 갖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인텔이 미세 공정 관련된 역량에 뒤처진 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또 장기적으로 미국의 양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더라도 인텔이 생산한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이 낮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어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거랑, 높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거랑 싸게 만들 수 있는 거랑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다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AI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 구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고, 아직 차이는 많이 나고 있지만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한참 앞서 나가 있는 TSMC를 좀 뒤처져 있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최근에 테슬라의 AI6 반도체도 수주를 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가 향후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거 보려고 하면 내년에도 높은 수준의 이익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 좀 확인할 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주도주의 성격을 띠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태양광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볼 텐데요. 최근에 신재생 그 안에서도 태양광 관련주가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상향을 결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예,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탈원전, 친원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이나 친환경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전력 공급을 무조건 늘리려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 각국이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그 다음에 태양광 단지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든 수도권의 원자력 발전소나 그 다음에 솔라팜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방에서 생산한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국가 공통으로 뭐 미국, 한국, 독일 모든 나라 공통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꼭 그 태양광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 태양광 발전소를 짓든 수혜를 볼 수 있는 변압기 관련 업체가 여전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압기 관련 업체들 여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끝으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지요. 코스피 지수 워낙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3,500 전망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 최근에 박스권에 갇힌 조정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점 매수 관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일본 증시의 사례만 봐도 리레이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제도 개편과 많은 투자자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월에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나 그다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같은 것을 하면 그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될 거고 9월 중에 아마도 이제 대주주 기준과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그런 법안들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한국 경제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긴 흐름을 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길게 보고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게 봤을 때 지금의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주식투자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